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문서 작성법 세 번째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계획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시장에 내어 놓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 시간 그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사회에는 기술이 끊임없이 출현을 하고 신산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투자자나 혹은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그 뭐 일반 투자자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안을 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따라서 기업이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이에 따른 솔루션을 이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뭐 지원 사업 목적을 파악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대면 평가, 뭐 서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기준하여서 평가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가 선정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사업을 설명하고 이제 PR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뭐 지정되어 있는 사업 과제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식 사업 계획서는 사업성, 그리고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신규 차별성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성 분석은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요즘 기술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경쟁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성은 이제 기술의 경쟁력을 분석을 하고 내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복성 검토라든지 특허 분석 그리고 기술 개발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성 분석과 기술성 분석을 수행한 후에는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연구개발 방향이랑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업화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내가 기술 개발을 한 후에 이 기술 개발된 기술이나 혹은 제품을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재원 확보와 성장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사업화 시켰을 때의 경제성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 내용들을 이용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후에 이제 뭐 서면 평가, 뭐 대면 평가에 활용이 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면 평가나 대면 평가, 뭐 최종 평가에 활용이 됩니다. 서면 평가나 대면 평가는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이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혹은 목표가 충분히 분명한지,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종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 최종 평가에도 사업 계획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잘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을 한 후에 작성을 하게 되고 사업 계획서와 이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돈을 쓰는 거죠. 이 사업 소요 명세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업 계획서의 유기적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뭐 단기간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목표 및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1차 년도에 어떤 목표를 이제 달성을 했으면은 그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2차 년도는 또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개발했던 그 수행했던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선사항,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고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 추진 일정과 사업비 구성도 명확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 항목과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사업 기획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제품,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그러한 일련의 순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의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의 당위성이란 것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개요를 정리를 하고 그 기술의 필요성과 독창성, 차별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술, 이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데에 내가 어느 정도 선행 연구가 되어 있고 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떠한 애로 사항을 발생되었는지도 사업 계획서에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이제 개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니즈, 이제 명분이 있는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술이든 사회적인 니즈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 내가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명한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개발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미래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업일수록 이제 정부가 혹은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요 우리가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지원 혹은 기관 투자자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 계획서에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혹은 뭐 기관 업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합한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당위성을 제시를 한 후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핵심 구현,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 과장된 목표 설정은 신뢰성이 격화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관이 이 연구 개발에 어떤 그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이 성공 가능성이 과장되지 않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전제로 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그 사업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기술이나 혹은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사업화와 연계가 된다면은 선정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술 개발의 당위성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기술 개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 차별 기술을 서술을 하고 문제 해결 솔루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기술 개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보다 상세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 개발 내용은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내용은 보다 상세히 이제 작성을 하고 만약 수행 기간이 주관 기간 혹은 참여 기간 뭐 여러 가지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업무 분담이 분명하도록 연구개발 내용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내 개발 구현이 이제 가능한지 이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고 개발 종료 후에도 개발 결과물들이 이제 평가자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기관들의 업무 분담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개발의 당위성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그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기술 개발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이죠. 내가 어느 만큼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성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뭐 사업화 뭐 특허나 혹은 뭐 시장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한 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할 건지 그리고 홍보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업화 방안에서 내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 계획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고 내가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 지원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사업 계획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안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국내 최고 혹은 세계 최고 수준에 준하거나 이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기술을 내가 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중복 투자, 중복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최고 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지만은 그 내가 어떠한 특수한 솔루션을 이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기존 제품에서 어떤 부분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최고 혹은 세계 최고 수준에 준하거나 이상인 제품 개발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명 및 이제 개발 주제를 보면은 과제명은 개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 이제 과제 참여 기업들의 주력 아이템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안하는 데 있어서 산업 기준 분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산업 기준 선정 분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7개 대분류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7개 대분류는 이제 기계 소재, 그리고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 그리고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지식 서비스 이렇게 7개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평가받는 데 있어서 이 대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가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으면은 이 대분류를 명확하게 선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기술 현황 및 개발 방법의 구체성입니다. 개발 기간 내용, 기술 개발 내용이나 연구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평가의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내에 개발이 가능한 내용으로 개발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뿐만 아니라 개발 기술에 관련된 특허 보유 현황과 그리고 선행 기술에 대한 현황을 피력하는 것이 과제 선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다수 기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관, 중앙 기관이 있고 혹은 참여 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주관 기관은 주요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중심이 되되 여러 가지 참여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각 기관에 맞춰서 명확하게 작성을 하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신규 인력 채용과 외주 용역,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외주 용역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선정되기 힘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주 용역, 과도한 외주 용역과 위탁 연구 개발은 이제 계획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활용 및 사업화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하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화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내가 개발한 목표를 달성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사업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과제라고 나타나 있는데 중기부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그리고 학술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사업화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화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기부, 산자부 같은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목적성이 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그 기술 개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좀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그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우리가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업 계획서의 가장 첫 페이지죠. 이제 기술 개발의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업 계획서가 모든 양식은 다 그 각각 기관에 따라서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이 목차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응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이제 첫 페이지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얼마나 개발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독창성과 차별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의 문제점 개선 및 성능 개량, 수입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가격 인하 등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충분히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필요성을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독창성, 차별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이제 우리가 조사했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이 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기존 시장에서의 어떤 독창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를 한 후에 이 비교를 한 후에 독창성과 차별성을 제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이제 계획 개요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짧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은 그 짧고 명확함 속에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개요가 요약되어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계획서의 가장 간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개발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의 준비 현황입니다. 준비 현황에는 선행 연구 결과, 우리가 어떤 이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행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에 따른 애로 사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향후에 기대되는 우리가 희망하는 솔루션의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우리가 선행 연구를 어느 정도 수행을 했고 우리가 어떠한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지식재산권 우리가 특허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중기청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서에는 항상 있는 내용인데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우리가 개발하고 개발을 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이렇게 사업계획서의 항목들이 있고 아래쪽에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로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 사항을 보면은 제한한 기술 개발과 관련한 수행 기간의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 사항, 상용화를 위한 해결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으로 제시처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성 요령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한 후에 이 작성 요령에 맞춰서 이 작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표는 기술 개발의 목표를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목표는 서술식으로 쓰지 말고 개조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 놨는데 예를 보면은 내가 어떠한 펌웨어를 개발하겠다 하면은 어떠한 통신이 가능한 어떤 회로 및 어떠한 펌웨어 개발,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과제명, 최종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출력 회로 설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령에 따른 인터페이스 회로 개발,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는 PCB 모듈 개발 등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 우리가 과제명을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보면은 이제 흡입 성능이 우수한 디지털 모터 개발. 이것은 뭐 보다 뭐좀 객관적이지 않죠. 우수하다는 것이 어떻게 우수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어는 쓰지는 않고 이 우수함이 나타나는 어떻게 우수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소형 진공 청소기용 어떤 그 얼마 데시벨의 저소음에 어떤 토크를 갖는 디지털 모터 개발처럼 내가 기존의 차별성이 어떤 건지 내가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어떤 면이 우수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그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종 평가를 받을 때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성능 지표 목표 및 그리고 측정 방법, 즉 이제 목표 달성 성능 지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목표 달성 성능 지표는 이제 평가 시 주요 검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술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성능 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은 기술 개발을 한 후에 최종 사업 평가 시 이제 성공과 실패의 주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그 신중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량화되어야 되고 수치화되어야 되고 객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계량적이고 주관적일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항목을 지켜서 우리가 정량화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뭐 우수한 소음이 아니고 몇 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갖는 것처럼 수치화시키고 보다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는 서비스 분야 R&D 등 이제 성능 지표 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 평가로 성능 목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 평가라면은 내가 어떠한 뭐 그 소프트웨어를 그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뭐 유입된 인원으로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뭐 내가 어떠한 뭐 그 거래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금이죠. 내가 어떠한 어느 정도 수익이 냈는지 등 이제 시장 평가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로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떠한 뭐 소음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압력, 뭐 어떤 퍼센트, 뭐 입자 크기 등 내가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 항목을 제시를 했다면은 이것을 누가 평가해 주느냐? 평가 방법은 가장 먼저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3자, 뭐 외부 전문가, 학교나 연구소에 입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수요기업 평가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자체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서 측정한 것보다는 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 밑에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놨는데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은 이제 코라스 인정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래 제가 주소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www.coras.go.kr로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시험 기관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는 성능 지표를 이제 평가받기 위해서 이 코라스 인증 기관을 검색한 후에 그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그 성적서를 발급받고 최종적으로 사업 결과물로 제출을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업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은 이제 기술 개발의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술개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성 요령을 살펴보면은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기술 및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 개발 방법 위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개발 목표에 작성한 세부 요소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 내용은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의 주요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 기간, 많은 수행 기관이 참여한 사업일 경우에는 각각 수행 기관별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목표 그리고 사업 기술 개발 내용 작성을 하였으면은 이제 4.4로는 세부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1년의 사업 프로세스를 사업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은 개발 기간이 나타나 있고, 내가 이 개발 기간에 맞춰서 어떠한 과정으로 그 개발 내용들을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표와 기술 개발 내용에 따른 각각의 세부 내용을 작성을 하고 개발 기간에 맞춰서 그 각각의 일정을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성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다면은 이제 파트 2 두 번째는 사업성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기술성, 사업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장성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사업 계획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트 2 사업성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결과의 바탕으로 사업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화 지표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작성 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 목표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사업성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서는 중소기업청, 이제 중기청 사업 계획서의 사업성 평가 지표들입니다. 간략히 살펴보면은 기업의 전체 성장, 매출액 정도로 평가를 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 성과,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했을 때의 예상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개발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의 점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서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우리가 이 목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실적, 우리가 어떤 사업화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했던 국내외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참고 자료를 이용을 하면은 출처를 반드시 명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중소기업 이제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정보 마당을 클릭한 후에
이 좌측에 보시면은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 로드맵을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항목별 기술 그 로드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연도별로 우리가 어떤 로드맵 기술이 끊임없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연도별로 이 로드맵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연도에 대해서 내가 그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어느 분류에 어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 같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그리고 5G, 프린트 등 여러 가지 이제 또 세부 분류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청,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주소는 이제 smtech.go.kr로 들어가셔서 정보마당 들어가시고 자료마당을 누르신 후에 기술 로드맵을 확인하면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화 계획입니다. 사업화 계획은 이제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을 수행한 후에 시장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업화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요 시장 경쟁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품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나열을 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제 판로 개척, 마케팅, 판매 전략 등도 충분히 나타내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충분히 자료조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조사 분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에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위한 뭐 후속 투자 계획,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우리가 국내 시장만 이제 타겟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을 해외 시장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진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용 유지, 내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R&D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고용은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그 인력을 고용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들도 주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유지 및 창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 고용된 인력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복지 제도를 이제 진행을 할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란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기술 개발의 당위성, 우리가 기술 개발의 개요, 필요성, 독창성, 차별성에 대해서 작성을 한 후에 그 사업 계획서 기술성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연구 개발을 수행할 건지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상세히 나타낸 후에 그 기술 개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화 방안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고 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로 그 나타낸 사업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smtech.go.kr 있죠. smtech.go.kr에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그 사업별 사업 계획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과제 신청란에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사업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계획서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샘플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